제 또 나름 한국 역사 공부하면서 저도 이런 기념관 박물관에 관심이 많아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침 아까 한대범 교수님께서도 우리가 이런 기록물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고 직원이 상주하면서 안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침 저는 그런 지금 아카이브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우리가 물론 이제 건물을 어디에 짓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해야 하는지, 어떻게 방안을 세울 것인지, 그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먼저 좀 전제하고 싶고, 네, 다음 PPT 좀 넘겨주시면, 네, 제 PPT 글씨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탓이라고 썼는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탓이에요. 남 탓을 하고, 누구 탓을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에 대해서도 좀 비슷한 말을 하고 싶은 게,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 아까 다른 발제자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화장이죠. 네, 이화장 다들 가보셨나요? 근데 안에? 사실 이화장이 자유롭게 관람하거나 출입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한국학 석사과정, 박사과정 밟으면서 한국학을 배우러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오거든요, 한국에. 그래서 꼭 여기를 항상 데려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어요, 항상.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물론 사정이 제가 모르는 깊은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미 이승만 대통령의 이 족적이 남아있는 장소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하면서 무슨 좀 핑계를 다들 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있는 이곳은, 네, 또 아까 얘기가 나왔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역사적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이 토론한다고 지난 주말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가지 않은 것은 물론 상암동 멀어요. 멀어서 안 간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여기 상암동보다 훨씬 먼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는 몇 번이고 갔어요. 저 운전도 못하고 차도 없지만 구미나 대구 이런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역사적인 장소는 굉장히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 사람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여기 가봤는데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안에 전시실이나 이런 구성 봤는데 잘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단순히 멀기 때문에 과연 안 가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구미는 가는데 상암동은 구미에 비하면 아주 가까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 어딘지 아실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거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입니다. 이거 지을 때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사실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지어질 때 저는 이제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학을 전공하다 보면 전국에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한국 전국에 박물관 이런 게 진짜 많아요. 근데 박물관 어디를 가도 그냥 조선시대의 역사의 연장선, 이 나라는 그냥 조선시대의 역사의 연장선이다라는 느낌밖에 주질 않거든요. 어느 박물관에도 우리는 1948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설된 대한민국의 국가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이것도 광화문 바로 앞에 접근성도 좋고 건물 크기도 좋고 이걸 지었는데, 여기 여러분 다 가보셨나요? 저 최근에 다시 한번 가봤는데 전혀 그냥 다른 박물관과 다름이 없어요. 그냥 동학농민운동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여전히 그 조선시대의 연장선이 국가로 전시가 설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좌파들이 난리였어요. 이거 지으면 안 된다고. 근데 힘들게 이렇게 좋은 데에다가 지어놓고도 결국에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전쟁기념관, 저는 외국인 친구들이 놀러오면 반드시 여기 데려가요. 오늘날 한국이라는 국가가 있게 해준 공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굉장히 좋아하고 외국인 오면 꼭 데려가는데 여기 가본 젊은이들을 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옆에 있는 말씀하셨던 국립중앙박물관도 이제 근처에 있는데 사실 저는 아까 좀 재밌다고 생각한 게 접근성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용산을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립중앙박물관 처음 생겼을 때 좀 역사학계라고 해야 될까? 그 접근성 안 좋다는 말이 되게 많았어요. 너무 떨어져 있어서 거기에 그렇게 갖다 놓으면 우리의 정체성을 담은 박물관 멀어서 어떻게 가냐. 그래서 뭐 나는 지금은 이촌역에서 지하로 뚫어다가 이렇게 뭐 연결 통로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기존에 있던 건물들 말씀드린 거는 저는 이제 단순히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장소를 설정할 때 접근성 당연히 좋으면 좋지만 그게 가장 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대안이 있어야겠죠. 제가 안 좋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떠오른 것은 다음 사진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거 어딘지 혹시 아시겠나요? 네, 시민회관이에요.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이제 시민회관을 지었고 그 후로는 이제 이게 화재로 손실된 다음에 현재는 세종문화회관으로 지어져 있는데 이 시민회관을 왜 지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거는 당시 시민회관 실제 사진이고 그 다음 장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처음에는 원래는 시민회관이 운암회관으로 지어지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계획도 사진입니다. 당시에 공회랑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시민회관을 건립을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 자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공원 이런 말 너무 쉽게 쓰지만 공원이라든지 그런 대중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아주 근대적인 사물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뭐 어차피 귀족들은 자기 집 앞에 정원 다 있으니까 공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공의 장소, 대중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회당, 전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승만 박사의 당시 생각이었고 이런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간이 이승만 박사가 갖고 있는 그 사상을 건축물로 보여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건물이 있기 전에 일제시대에도 비슷한 건물이 있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 사진 보여주시면 이거 제가 어제 직접 찍은 사진인데 지금 서울시의회입니다. 이 서울시의회가 원래 무슨 건물이었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찍었는데 지금 서울시의회 건물 앞에 또 저런 세월호 기념관까지 만들어놨는데 이 건물은 원래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저기에 보면 저렇게 써있거든요. 부민관 폭파 의거터라고. 그래서 원래 저 건물은 부민관, 당시에 일제시대 경성부였기 때문에 부민들을 위한 관이어서 당시 조선은 당연히 뭐 공연, 예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공연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유일하게 공연장을 만들어요. 예술문화센터, 오늘날로 치면 세종문화회관처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각종 공연과 예술 이런 게 열렸고 이제 그 후에 해방 후에 국회의사당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다음 페이지 클릭 한번 해주시면은 이게 너무 저는 재밌었는데 이 부민관을 폭파했다. 친일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거터라고 해놓고 이것도 이 건물도 이제 일제시대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문화재거든요. 근데 이 문화재의 공식 명칭이 국회의사당이에요. 물론 국회의사당으로 사용이 됐죠. 근데 이제 원래는 부민관이었는데 해방 후에 우리가 그럴듯한 건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럴듯한 건물은 다 일본이 남긴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국회의사당으로 잠시 사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진은 안 찍었는데 이거랑 같이 하나의 더 그 표지판이 있었는데 4.19 때 시위를 했던 터다라는 표지판이 3개가 총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 건물 부민관 같은 개념이 시민회관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여기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뭐 그 정부청 그 조선총독부 건물은 막 일본 놈들이 했다고 다 그냥 막 폭파시키고
이거는 왜 이렇게 아직까지 서울시 의원들이 편하게 잘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다음 사진 봐주시면 제가 지도로 갖고 왔는데 지금 여기 서울도시 건축 전시관 하고 그 옆에 그 위에 기업민 안전 전시공간 거기가 서울시청 서울시의회 자리잖아요. 그 저 밑에 서울도시 건축 전시관도 원래 뭐가 있었는데 또 거기 폭파하고 이제 뭐 전시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저 공간도 꼭 시의원들이 저기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쪽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이수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부 세력과도 뭐 이런 화해 이런 장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저도 이제 이렇게 지도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원래 이제 조선은 광화문과 저쪽 창덕궁을 중심으로 하는 게 이제 조선의 사상을 담고 있는 공간이라면 이 시청 쪽 덕수궁을 중심으로 하는 정동이라는 공간이 바로 이제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구한말 새로운 정신이 싹튼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동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고종 황제가 근대화를 꿈꾸며 막 했던 공간 이렇게 지금 선전이 돼 있고 곳곳에 가면 그런 것들이 남겨져 있어요. 하지만 정동이 근대화의 공간은 맞지만 고종을 중심으로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좀 지도를 제가 크게 갖고 왔는데 위에가 지금 덕수궁이고 이제 이 밑에가 정동, 배제학당 그리고 이화학당, 정동교회 이런 선교사들이 만들었던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던 배제학당 그래서 다음 페이지 배제학당 사진인데 배제학당을 또 당연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배제학당을 들어간 이후에 본인도 개발을 했기 때문이에요. 생각의 변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제가 그래도 한번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쓰신 말씀인데 내가 배제학당에 가기로 하면서 가졌던 포부는 영어만 배우고자 했던 것이다. 원래 영어를 배우러 가셨죠, 처음에는.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영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배웠는데 그것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사상이었다. 그래서 이런 걸 새롭게 배우고 마지막 줄에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정치적 원칙을 따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이 배제학당이라는 공간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게 한 그 씨앗을 뿌리려고 생각을 하게 된 발상지이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동을 고종이 꿈꾼 대한제국의 그 동네에서 우리가 이제 또 특히나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그 지원, 관심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대한민국의 시작점으로서 정동의 공간을 전체를 우리가 다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다들 말씀하세요. 정동 배제학당 이 건물 다 역사적인 건물이고 부지가 좋다. 근데 일단 요즘에는 아까 전에 저도 미국처럼 그렇게 크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또 그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은 워낙에 그 약간 허허벌판 큰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라가 원래 작잖아요. 이 작고 조선이라는 척박하고 황폐한 땅에서 그 어렵게 씨앗을 심고 나무를 키우고 꽃을 피운 그게 우리나라라고 생각해요. 미국과 다른. 그리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 우리가 위대하고. 그래서 저는 물론 크면 클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반드시 크다고 해서 그게 꼭 우리의 정체성을 잘 드러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제학당도 당연히 그 건물 부수면 안 돼요. 그 역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답사를 한번 다시 봤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배제학당이 여기거든요, 왼쪽? 근데 그 옆에 배제 어린이 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저 거기 갈 때마다 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에 왜 누가 어린이 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놀고 있는 어린이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저 공간은 진짜 아무도 안 살아요. 제가 갈 때마다 사람 있는 거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배제학당을 중심으로 해서 저 배제 어린이 공원까지 부지로 확장을 하면은 요즘처럼 건축기술 발달한 곳에 뭐 지하로 확장을 할 수도 있고
충분히 이거는 훌륭한 건축가 선생님들과 논의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 옆쪽에 바로 보면 서울시 아주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건물들이 또 아주 큰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서울시 의회를 내놓든 아니면 의원실을 내놓든 뭐 이거는 마침 지금 오세훈 시장님께서 시장으로 계시는 동안 저 여기 와서 오늘 느꼈는데 오세훈 시장님이 좀 우파 분들에게 많이 예쁨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라도 좀 어떻게 시장이 힘을 쓰면 본인도 앞으로 정치 생활에 더 이제 큰 활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들었고 또 배재학당 혹시 출신인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배재가 원래 아주 훌륭한 학교인데 그 고등학교 이전하고 대학교가 좀 지방에 있으면서 많이 학교가 그 명문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배재 동창 분들께서도 이렇게 이 역사적인 건물이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사진이 혹시 이거 어딘지 아세요? 야마구치 하기에 있는 효가손주쿠라는 곳인데요. 메이지 유신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요시다 쇼인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실 것 같은데 요시다 쇼인이 자기 집에서 운영했던 그 학당이에요. 쉽게 말하면 학교. 근데 이제 이 학교에서 뭐 수많은 뭐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서 수많은 메이지 유신의 그 주역들이 공부를 해서 아주 유명한 곳인데 이게 크기가 뭐 한 우리나라 평수로 치면 5평, 6평밖에 안 돼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땅 시골에 있어요. 정말 시골.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정도의 시골이에요. 근데 제가 일본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면은 수학여행으로도 여기를 많이 간다고 하고 일본 사람들도 다 여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접근성, 크기 이런 것보다 우리가 그 장소 갖는 장소성과 역사성 그리고 그 역사성을 가진 공간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거를 좀 더 깊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원래는 오늘 이 토론회가 정동에서 잡혀 있어갖고 잘됐다 우리 정동 역사성을 같이 한번 느껴보시죠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여기 그 가까워요. 정동 바로 옆인데 정동도 정동이지만 저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이 앞에 서소문 성지 역사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돌아가시는 5시 반에 문 닫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순직한 그 성인들을 기념하는 역사 기념관인데 그래서 정동 플러스 이 서소문 일대까지 우리가 과거의 조선이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탄생하기 위해 사상이 뿌리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